안녕하세요. 처음 제가 녹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은 일요일이고요. 4시 9분. 다들 잘 쉬고 계시죠? 저는 지금 전주 출장을 와 있어서 준비를 해서 지금 순창으로 가서 또 회의를 감리분하고 주말인데 진행을 해야 내일 또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정해야 돼서 지금 이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전주에서 저 혼자 쓰고 있는 사무실로 얻었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면 제가 업무 보는 공간 이렇게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산 키보드들 제가 쇼츠에도 막 올리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제가 여기서 업무를 보고 순창도 가고 완주도 가고 장수도 가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도 이렇게 꼬박꼬박 잘 하고 있고요. 그러면 준비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노트북하고 아답터 챙겼고 다른 것들 다 챙겨놨고 순창으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요 전기 자전거도 구매를 했는데 펫바이크예요. 엄청 두껍죠. 다음번엔 제가 이것도 같이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벌레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잠시 닫아놓고. 그럼 닦고. 차에 이거보다 더 두꺼운 페이지로 3000페이지 재보내는 것도 챙겨야 돼서, 여기 주차장에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다른 데다 차를 대놔가지고 1층입니다.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한산하네요. 사람도 없고 조용하고. 여기는 전주 아중리 우화동. 출력물 이만큼이에요. 여기도 지금 이만큼 있고, 이걸 가지고 검토를 또 받아야 됩니다. 제 가방 여기에는 충전기, 지갑 모든 게 다 들어가서 아줌마들이 쓰는 거라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유리를 닦는 이유, 제가 드라이브 영상도 같이 올리고 있어서 깨끗하게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유리를 뿌리고 닦아서 깨끗하게 나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갈 뻔. 이게 시골길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는 벌레들이 많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라이브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닦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벌레 자국. 깨끗하게
자, 이제 출발해 볼까요? 근데 이렇게 잘 안 닦이는 것 같지? 자, 이제 출발. 아이고. 이쪽으로 가는 게 맞지? 여기서 순창은 약 62km 55분 나오네요. 주유소도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휴일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혼자서 전주랑 완주, 순창, 장수를 담당하고 있어서 너무 피곤한데, 어찌됐든 제가 담당자로 있다 보니까 책임감이 많이 따르니까 할 수밖에 없죠. 오, 여성분이다. 저거 혼다 거 매불 같은데, 매불 300. 저도 원래 바이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이크를 CB400포 모델이라고. 근데 출장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판매를 했어요. 얘는 뭐 차를 이렇게 들었네. 이런 날 바이크 타면 좋죠. 스트레스도 풀릴 거고, 물론 뭐 위험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가족들은 아마 편하게 쉬고 있으려나. 이렇게 저는 거의 매일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지자체 쪽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회의도 많고 현장도 돌봐야 되고, 또 이제 업체, 여기 현지 업체들이 있기는 한데, 확실히 뭐라 해야지, 유두리 그런 부분들이 넓지는 않아요. 딱 할 일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그게 맞기는 한데, 본인이 작업해 놓은 거에 대해서도 좀 깔끔하게 하면 좋겠지만,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짚어주고 다시 뭐 수정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좀 진행을 거의 매일 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출장이라고 해야 되나, 외근이죠. 저는 어차피 지금 전주에 출장을 와 있으니까, 이렇게 외근을 갔다가 사무실 들어가면은 문서 작업이라든지 뭐 이제 다른 뭐 데이터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부에서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돌아오면 또 일이 엄청 쌓여 있어서 출장 와서 밤새는 경우도 있었고, 매일 호텔 들어가면은, 아까 거기 사무실에서 호텔이 한 5km 정도 되는데, 들어가면은 뭐 빠르면 어떤 날은 뭐 8시, 늦은 날은 11시, 또 호텔 가서 일하다 보면은 새벽 2시, 그러면 한 7시
20분쯤 눈 떠서 씻고 조식을 꼭 챙겨 먹으려고 해요. 식사 시간을 제대로 못 지키다 보니까 많이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혼자 있다 보니까 제가 이걸 시작한 게 제 드라이브 영상 올린 게 있는데, 그것들을 보시면 전화 오는 거 외에는 거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일이 없고, 어떤 날은 운전 3시간 동안 하면서 전화 통화를 한 2시간 이상 한 적도 있고, 그런 영상은 제가 음악으로, 오디오를 다 제거하고 나서 음악으로, 어떻게 보면 잔잔하게 배경 음악으로 해놓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날씨 진짜 너무 좋다. 보이시죠? 날씨가 엄청 좋아서 저 앞에 시야도 엄청 넓어졌어요. 가족들한테도 참 시간을 같이 보내줘야 되는데 미안하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제가 맡은 업무를 해야 또 월급을 받고, 일을 하면서 우리 아들과 배우자께서는 또 이렇게 지내지 않겠습니까? 가다가 주유소가 있었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30km. 커피도 하나 사고 싶은데 커피 파는 데가 있나? 그래도 이 시간에 차가 좀 있네요. 지난주인가 주말에 또 제가 이제 장수 갈 때는 진짜 도로에 차가 한 대가 없어가지고 제가 길을 잘못 든 줄 알았어요. 내비 쫓아가는데도 이 길이 맞나 이런 정도로 차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근데 오늘은 순창을 가는 길이라 그런지 차가 좀 많네요. 지금 약 한 55km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각도가 마음에 안 드시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저는 근데 그게 지금 저도 그거를 찍어놓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서, 근데 그렇게 또 어떻게 보일지 몰라서 한번 보시고, 주유소 없으면 큰일 나는데, 보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거치대가 몇 개 있어서 이것저것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고프로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인스타 360 1X2라는 모델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유튜브를 하지도 않는데 그 모델들을 왜 가지고 있냐면, 이제 기름 좀 넣어야겠다. 아이가 운동을 해서 주일 후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거의 앵꼬였나? 많이 들어가네. 82,000원 들어가네. 가득 넣었는데.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혹시 보시다가 각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드시거나 이러면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른 각도로 한번 또 찍어 볼게요. 우선은 지금 너무 앞에 있나?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1인칭 시점 자동차 게임 화면 같은 느낌이라서, 어떻게 보면 앞에 보이는 것은 물론 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 대시보드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너무 앞에 배경들이 좋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아무튼 보시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도 이렇게 처음 영상을 찍는데 그나마 조용히 가는 것보다는 좋네요. 제가 벙어리처럼 커피나 한 잔 먹으면서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멋있다. 도착하면 5시 20분 정도 되겠네. 이 길을 일주일에 적으면 한 번, 많으면 2번, 3번까지도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따지면은 왕복으로 약 한 130km 정도. 그리고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 보러 몇 군데 가면 200km. 거기다가 장수로 넘어가게 되면은 340km, 400km 정도. 하루에 그렇게 400km, 500km를 타는 적도 있어요. 근데 이게 서울 경기랑은 좀 틀리게 차가 이런 도로는 막히질 않아서 거의 다 와서 막히지, 가는 데는 막히지가 않아서 생각보다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지금 밖에 온도가 27도로 찍히는 거 보니까 후덥지근할 것 같기는 한데 또 그늘에 있으면 시원하지 않을까. 저는 사무실이나 호텔에서는 계속 선풍기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근데 밖에 나가면은 땀 엄청 흘려요. 다 죽을 것 같아 진짜. 전주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제가 이게 영상 처음 찍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찍게 됐냐면, 제가 전주로 지금 벌써 왔다 갔다 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그 1년 동안 진짜 면역력도 약해져가지고 막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막 탈모도 빠지고 머리도 빠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숙소 같은 경우도 제가 전주에 괜찮다는 곳들, 뭐 라한 호텔, 꼬심 호텔, 라마다, 지금 라마다는 문 닫은 것 같고, 베스트부터 해서 그 구 아중리, 신 아중리, 서신동, 뭐 어디야, 신시가지, 혁신도시, 숙소를 다 가봤어요. 몇십 군데를. 근데 가격만 비싸지 편의성으로 따지면 제가 봤을 때는 아중리나 아니면 경원동. 근데 경원동이라고 해서 거기가 이제 한옥마을 근처인데, 제가 가봤던 데 중에서는 최근에 지어진 꼬심 호텔이 제일 좋았어요. 그것도 제가 꼬심 호텔 스위트 더블룸 트윈이었나? 그거를 제가 쇼츠에다가 그걸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거기에 그 조국 전 장관님께서도 묵으셨고, 북토크인가 그거를 이제 전주에서 오셨을 때 거기에 엄청 많이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연예인들도 많이 오시고, 그리고 꼬심 호텔 직원들도 착하고, 대표님도 신경을 엄청 많이 쓰시더라고요. 손님들 뭐 불편한 게 없는지, 시설부터 해서 가전제품들 혹시 뭐 고장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를 해주실 정도로 그 호텔 관리가 엄청 잘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연예인들끼리 오면 그냥 스탠다드 더블 쓰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스탠다드 더블을 쓰고 있는데 굉장히 편해요. 매트리스도 엄청 좋은 거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 욕실, 화장실 이런 게 넓어요. 혼자서 딱 들어갔을 때 좁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일단 층고가 높아서 쓰기가 너무 좋습니다. 와, 저 앞에 보이시죠? 엄청 멋있네요. 이런 날은 가족과 또는 연인들과 여행 다니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서 하얗게 태우겠습니다. 아, 지금 빨리 막 밟고 가고 싶은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어차피 또 가면은 한 5시 반까지 제가 간다 그랬는데 5시 반부터 한 2시간, 3시간 회의하고 내일 또 아침 9시부터 이제 순창에서 또 진행되는 것들이 있어서 아마 오늘은 거기서 묵을지. 근데 이제 전주에 제가 숙소 호텔을 잡아놨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뭐 기름값, 시간, 먹는 거 따지면 거기 있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근데 오늘 또 서울에서 저 본사에서 또 내일 진행하는 것 때문에 제 위에 상무님께서 내려오신다 그래가지고 함께 또 진행을 해야 돼서 아마 오늘 일단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상무님은 대중교통을 타고 5시 10분에 서울에서 출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도착하면은 8시 반, 저녁 한 8시 반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래도 제가 이게 찍을 때마다 앞유리를 엄청 깨끗이 닦아요. 여기는 조금만 타면은 벌레들이 붙어요. 벌레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하루살이? 뭐 이런 걔네들이 엄청 붙어서 화질도 그렇고 화면이 굉장히 더럽게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또 찍는 맛도 나고 또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걸 보시는 분들이 뭐 많을지 적을지 모르겠지만 뭐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제가 이제 만약에 가는 동네인데 진짜 집 앞일 수도 있고 예전에 살았던 동네일 수도 있고 추억이 있는 곳일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집이 동묘역 앞에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살았었는데 동묘시장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 갔었어요. 친구들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구제 옷이라든지 이런 가죽 자켓, 가죽 코트, 옛날에 어렸을 때 반코트 가죽으로 된 거 이제 많이 입고 다녔는데 실제로 그거를 고등학교 때 입고 나서 꽤 오랫동안 갖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몸이 돌다 보니까 계속 키가 안 크던 친구가 어느 날 그거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도 입어요. 근데 그 자켓이 100% 소가죽이라 그랬나? 칸가루 가죽이라 그랬나? 근데 굉장히 비쌌던 제품이었다고 해요. 근데 제가 그때 그거를 7만원인가 당시에 7만원 주고 샀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친구 말로는 코스에서 약간 비슷한 게 나왔었는데 그 제품이 한 100만원? 110만원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코스에서 파는 게. 근데 그것도 저렴한 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예전에 네벌을 가져갔나? 근데 가을, 겨울, 봄에 잘 입고 다니더라고요. 티 하나에다가 입고 다니는데 그 친구니까 이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입으면 절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오랜만에 이렇게 말을 많이 했더니 적응이 안 되네요. 그러면 이제 조용히 운전 감상하시고 혹시 이제 뭐 이걸 보시면서 문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전주에 아중리 쪽이라든지 경원동 쪽에
진짜 현재 상태가 너무 궁금하다 그런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순차적으로 한번 보고, 아마 제가 구독자가 거의 없어서 먼저 올리시는 분은 제가 최대한 바로바로 가서 영상으로 찍어 드릴게요. 그래서 추억이라든지 그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다시 생각하실 수 있게 잘 찍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드릴 거는 그런 것밖에 없네요. 아니면 먹는 곳? 근데 먹는 곳을 제가 전주에서 진짜 많이 다니는데도 혼자 가면은 안 받아줘요. 대부분이. 물론 받아주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혼자 가서 저는 2인분을 시켜서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 때문에 그런 건지 잘 그렇게 뭐 받지는 않고, 또 일찍 닫아요. 전주가 먹는 곳들이 거의 한 8시 반이면 라스트 오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곳들이 많은데, 거기 객사길은 진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갔었는데 젊은이들의 천지, 거기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태원하고 홍대를 약간 섞어놓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외국인들도 꽤 많고. 산 너무 멋있다. 멋있죠? 이거를 꼭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구독자가 없는, 어떻게 보면은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또 몇 년 동안 묻힐 수도 있는 거고, 뭐 제가 이거를 뭐 한다고 해서 당장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추억을 남기고 싶은 거죠. 이렇게 제가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면 여기 내가 언제 왔었지? 이런, 분명히 왔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뭔가 좀 아쉽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이 차를 회사에서 받아서 제가 벌써 한 22,000km를 탄 것 같아요. 엄청 빨빨대고 돌아다니니까 회의하러. 이게 회의가 영상 회의도 안 되고 전화로 하면 답답해 하시고, 또 협의해야 될 것들이 꽤 있다 보니까 무조건 대면 회의밖에 못 해요. 지자체 쪽은. 그러다 보니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회사에서도 출장을 보냈고, 어떻게 보면 뭐 고객 관리도 그렇지만 사업 관리, 고객 관리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돼야 되다 보니까 게을러질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일이 너무 쌓여버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천천히, 지금 84km인데 여기가 도로가 아마 80km 도로일 거예요. 이제 주변 구경하시고 백색 소음도 들으시면서 저한테 하실 얘기라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잘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릴게요. 제 거 봐주셔서. 한 분이 될지 두 분이 될지 뭐 세 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걸 가족들도 알려나? 집에도 못 가고. 외롭긴 해요. 밥 먹을 때. 그건 누구나 다,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순창에 가서 이디야를 들려야겠다. 그래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다 보니까 벌써 35km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아직 못 왔지만 그래도 많이 왔네요. 도착 예정 시간도 28분 남았으니까. 에어컨 틀고 다니니까 시원하긴 한데 또 나가면 더울 것 같아요. 나보다 더 천천히 가는 사람이 있네요. 제가 여기를 다니면서 느끼는 게 참 뭐지? 바로 옆에 이렇게 나무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엄청 여기가 나무가 많아요. 산에. 강원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안 돼 있고 무슨 절벽처럼 돼 있고 그 위에 나무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는 바로 옆에가 나무들로 가득가득 차 있어서 가을에 엄청 예쁠 것 같아요. 벌써 전주 출장 온 지 1년 2개월 3개월 되어가네요. 1년 3개월 왔다 갔다 한 지가.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KTX도 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KTX가 VVIP 등급인데 일반 좌석을 예매를 하면은 택실로 변경 가능한 쿠폰을 줬는데 그거를 지금 하나도 못 썼어요. 근데 이제 만료된다고 날라왔어요. 근데 아까워서 그것도 한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실이 편하긴 해요. 넓어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느 날은 옷도 다 들고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캐리어를 안 끌고 다녀요. 그냥 가방에다가 백팩 하나 메고 더블백 같은 거 하나 메고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바로 이제 다 꺼내서 정리를 해 놓죠. 너무 구겨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차에는 항상 셔츠랑 거기에 이제 입을 바지, 이제 고객 만날 때 편하게 입고 다닐 수 없으니까. 물론 제가 현장 나갈 때는 엄청 편하게 입는데, 근데 가끔 이제 조금 높으신 분들하고 회의를 참석할 때는 현장에서 바로 가면 모르겠지만 이제 미팅만 할 때는 바로바로 갈아입고, 좀 트렁크에도 신발이 한 4켤레 있나?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직원 한 명을 현지 채용을 진짜 하고 싶을 정도로. 근데 여기 전주에서 현지 채용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소비도시라고 했나? 그리고 직장인들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이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아시는 분 여기 와서 알게 됐는데, 이제 착하신 분들도 많이 만났고, 또 이제 혼자 식당에 밥 먹으러 갔을 때 몇 번 가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가끔 혼수를 먹을 때가 있는데 산삼도 넣어주시고 잘 챙겨 먹으라고, 그리고 반찬도 엄청 주시고 아주
남기면 아까우니까 안 주셔도 된다고 하면은 남기래요. 버리던지 아니면 내가 먹는다고. 저도 약간 딱 먹을 것만 먹고 좀 깨끗하게 먹는 편이라. 여기 진짜 제가 국수 이런 면류를 좋아하는데, 특히 이제 국수, 비빔국수에다가 보리밥을 비벼서 먹는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근데 가격도 저렴해요. 6,000원? 근데 너무 맛있어. 근데 너무 많이 먹게 돼서 잘 안 가려고 해요. 이 뇌에서 조절이 안 되나 봐. 자꾸 가면은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터질 것 같아. 지금 평균 80km인데 멋있죠, 주변이. 그리고 이거 보시면 꼭 좋아요하고 구독 눌러주시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거를 시작한 계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출장러 라이프, 출장 간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나, 그리고 물론 뭐 지금은 가족들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나중에 이제 제가 뭐 하고 다니고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하게는 모를 거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이제 아들도 커서 아빠 이렇게 출장 가서 이렇게 또 다른 데도 많이 다니는구나. 지난번에는 여수 갔다가 통영을 갔다 오는데 당일치기로 다 업무 처리하고 오려니까는 너무 피곤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11시, 밤 11시, 12시쯤 됐었나? 복귀해가지고 호텔에 딱 있는데 한 새벽 3시, 4시까지 너무 피곤한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빈속에다가 소주를 사다가 한번 먹어봤어요. 거기다가 이제 크래미에다가 딱 먹었는데 딥슬립. 알람이 그렇게 울리는데도 한 15분 동안 아예 못 들었다가 겨우 한 7시 40분쯤 눈 떠가지고 씻고 9시 30분 미팅에 바로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몸이 축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미꾸라지죽? 그런 거 이제 뭐 미꾸라지랑 약재랑 뭐 양파 이런 거 들어가겠죠?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도 지금 먹고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도 먹고 있고, 원래 안 먹었었습니다. 그런 걸 먹지도 않았는데 루테인, 비타민, 그 다음에 그런 뭐 건강 보조식품, 그 다음에 아침에 제가 못 챙겨 먹을 때는 하이뮨인가? 그 프로틴 단백질 아침에 먹으면 좋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도 먹고 있는데 근데 배가 자꾸 나와요. 운동도 해야 되는데 운동을 거의 못하다 보니까 못해서 살만 좀 찌는 것 같은데 더 안 찌게끔 유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올리면 어제죠. 제가 지금 이제 이거 일요일이니까 어제 아침에 경기도에서 출발해서 전주에 와서 일 좀 보고 문서 작성 좀 해놓고 만들어 놓고 인쇄물 맡기고 고창 갔다가 밤에 이제 다시 전주로 왔거든요. 진짜 피곤해. 주말인데. 다들 파이팅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들 진짜 일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멋지다.
해가 떠 있고 저쪽에는 또 먹구름이 엄청 많네요. 아, 어제 제가 영상 올린 거 보시면은 진짜 비가 앞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내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 차가 SUV이기는 한데도 와, 휘청거리더라고. 그 물 고여있는 웅덩이를 몇 번 밟았는데 와, 엄청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속도 낮춰서 천천히 운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비 많이 올 때는. 아, 그리고 제가 어제 엊그저께 우연찮게 이제 건마키라는 분 유튜브를 보면서 그 제가 진행을 했다면은 몇 년 전에 한 3년? 4년 전인가? 아마 그렇게 했다면 아마 제가 그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실제로 그런 거를 제가 엄청 고민을 했었고, 주변에서 그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업무를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근데 고민만 하다가 끝났죠. 제가 추진력이 없다 보니까, 그 추진력이라는 게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쫄보라서 그런가 일단 겁이 나요. 이게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물론 다 그렇겠죠. 저도 이 회사가 경력직으로 들어왔지만 처음엔 똑같죠. 잘 할 수 있을까? 근데 혼자 던져놔도 살아남아야죠. 그러려면은 더 많이 봐야 하고 해봐야 되고. 비 온다. 에이, 비가 오는구나. 대박. 이거 순창 갈 준비한다고 점심을 아예 안 먹었네요. 지금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생각해보니까 점심 먹을 생각도 못하고 계속 무수작성한 것 같아요. 아이고 참. 저희 상무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밥은 꼭 챙겨 먹고 해야 된다고. 아무리 바빠도 일은 어찌됐든 다 해결이 된다. 그런데 네 몸은 축나기 시작하는 게 누적되면 나중에 회복이 안 된다. 본인도 그랬다. 근데 그걸 아는데 막상 일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이 앞에가 잘 보이려면 자주 닦아야겠구나. 영상에서 자주 보이려면은. 이런 경우가 아닌가? 호랑이 장가간다고 비오는, 그건 아닌 것 같다. 해가 원래 떠 있는 상태에서 비가 오면 호랑이 장가간다는 말을 어른들이 옛날에 했어가지고. 뭐야, 비 많이 와.
이거를 올리면서 사무실 소개 영상을 이제 쿠키 영상으로 올릴 건데요. 전주에서 제가 혼자 쓰고 있는 사무실, 기존에는 완전 통유리로 되어 있는 데를 1층에서 썼었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덥고 춥고 시끄럽고 지나가면서 사람들 쳐다보고 막 이래가지고 빌라 1층에 근생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3룸짜리를 얻었어요. 근데 이제 주차 공간도 있어서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기 편한데, 진짜 말 그대로 문 열고 딱 나가면 주차장이라 1층이 저밖에 없거든요. 1층은 전체 그 규모가 제가 쓰는 그 호실이 딱 하나라서 근데 주차를 못하면 길거리 쪽에다 해야 되는데, 물론 길거리에 다 무료예요. 단속도 없고. 그래서 그런 면이 편해서 일단은 제가 이제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쪽으로 얻은 이유가, 그쪽 동네 아중리 쪽에 얻은 이유가 고속도로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동전주 IC 가깝고, 여기 장수 넘어갈 때, 순창 넘어갈 때 가까워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KTX를 많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차를 전주에다 놓고, 근데 너무 불편했어요. 거기는 1층에 상가 통유리는 사무실로 쓰기에는 진짜 별로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카페나 이런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면 괜찮겠지만 사무 공간으로 쓰기에는 진짜 별로더라고요. 가격만 비싸지. 그래서 그 소개 영상과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는 하도 많이 돌아다니면서 회의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현장도 나가다 보니까 그 모토벨로 거 펫바이크 접이식을 샀어요. 물론 회사에서 사줬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이런 것까지 다 배려를 해주시더라고요. 한 100만원짜리인데 저한테는 딱 맞아요. 그게 실제 주행거리 탈 수 있는 게 한 60km라고 나와 있는데, 뭐 언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잠시만요, 전화 왔네. 주에 전화해요. 여보세요? 지금 순창 가고 있어. 아니 뭐 어차피 거기 뭐 현주도 있고 하니까 나는 이제 업무에 신경을 쓰는 거지. 진짜? 내일 윤서 엄마랑 같이 가지 않아? 평일날 지우 맡기기도 힘들고. 학교는 당분간 걸어가려면 하면 안 돼? 그래. 그러면 현주가 그거 레슨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짜. 그지. 내가 어저께 엄마한테 얘기했거든. 잘못했어. 어떤 거? 뭐 그런 거 얘기할 틈이 없어.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어저께 뭐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어른들만, 고모네랑 말 그대로 8남매가 다 모였어. 성인만 한 20몇 명이 보이니까, 시골에. 와, 진짜. 물론 그게 모이면 다 좋지. 근데 너무 많더라.
맞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들 중에서는 내가 나만 왔으니까, 나만 얼굴 비추니까. 아주 애매만 물어보더라고. 작은 엄마가 지 아이도 운동하냐고. 한다고 했지. 그러면 중학교 결정됐냐고 그래서 됐다고 하니까는 그럼 고등학교는 어떻게 하냐고 얘기하다가 아는 사람들 꽤 있으신가 봐. 그쪽에. 근데 이제 그거지. 일단은 내가 그랬어. 일단은 지우가 잘해야 된다. 그런가 봐. 그때 동네도 많은가 보지. 그 압구정동이니까. 어쨌든 그 압구정 현대 아파트 인프라가 어마어마한가 봐. 작은 엄마 가서는. 그래. 그러겠지. 그래요. 아니지. 거기 간다며. 네, 이따가 저녁 때쯤에 이진이 아버님한테 전화 좀 해봐야겠다. 지우를 좀 미리 얘기해놔야 또 누구 안 태워가고 그럴 거 아니야? 좀 얘기해서 좀 태우고 오시면 어쨌든 그 이기면 또 거기 있어야 되잖아. 아직 안 나왔어? 근데 토요일에 가는 건 확정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일단 태워갖고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거기도 만약에 한 차로 내려올 수도 있잖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다른 이진이네 호진이네 이렇게. 아 그래? 그러면 더 한 차 오실 수도 있지 않나? 어머님들끼리. 그래 알았어. 아리야 단장님 전화해줘. 목적지 분에게 전화드립니다. 예, 단장님 예, 저 커피 하나 사려고 하는데 뭐 드시겠습니까?
나 지금 커피 막 사러 갖고 오세요? 뭐 어떤 거 거기 어디에 지금 순창 들어왔어요? 예, 여기 순창 들어와서 예. 이디야 가려고요. 이디야? 예. 아 그럼 아이스 라떼요. 아이스 카페 라떼? 바닐라 라떼? 아니 그냥 라떼 그냥 라떼. 아, 알겠습니다. 예. 아리야, 네, 이디야 순창점. 안내를 원하시면 안내 시작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안내 시작. 이디야 커피 순창점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옥천로, 순창로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호랑이 장가 가나 보다. 메가커피 됐네? 그러면 차를 어디다 대지? 좌회전을 해서 될까? 메가커피. 메가커피. 우주에 전화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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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응. 응. 그래. 알았어. 커피 한잔 하시죠. 오늘 날씨는 구름이 많고 다 왔다. 커피도 샀습니다. 벨트를 해야 되는데 다 와서 벨트를 안 했습니다. 여기가 저희 단장님, 감리하시는 단장님이 계시는 사무실에 방문을 한 겁니다. 그럼 또 나중에 다시 녹화할게요. 뿅. 회의가 끝났는데
다시 복귀해서 자료를 더 출력해서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네요. 기존에 요청한 자료에는 없었던 건데 뭐 감리 단장님께서 달라고 하니 이미 다른 데들 보니까는 다 거기 맞춰서 제출을 했는데 지금 제가 진행했던 사업에서는 이런 자료를 처음 제출한다고 하네요. 이게 어느 사업마다 다 감리분마다 특성이 있고 제출 서류가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출해야죠. 여기도 제출을 해야 또 이제 다른 곳들도 제대로 제출을 하니. 여기 카페 이쁘다. 커피를 그럴 시간 없어. 얼른 가야지. 저녁도 못 먹었는데 아직 7시 25분입니다 6월 11일 저녁 7시 26분. 마음이 급하네요. 또 가면은 8시 반 9시 자료 준비하면은 11시. 아까 메가커피 여기구나. 여기서 커피 샀습니다. 가서 이것도 편집해서 올리면 1시. 조금 자고 일어나서 또 전주 쪽 일을 좀 하다가 넘어와야 되다 보니까 또 일찍 일어나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비가 아까 엄청 오고 나서 지금 맑아졌어요. 깨끗하네요. 뭔가 도로도 그렇고 하늘도 그렇고 깨끗해 보이지 않나요? 여기 순창이 군민 모두가 행복한 그런 단어가 눈에 띄네요. 누구든 항상 행복하면 좋죠. 좋은 일만 항상 있고. 그런데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죠.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출장 와서 참 시간 대중 없이 일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저희 없어요. 수당도 없고 물론 대기업 같은 데는 있죠. 그리고 딱 정해진 일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으쌰으쌰 해야죠. 여기 70km였네? 아까 나 올 때 80km였던 것 같은데. 뭐지? 와, 왼쪽 산 안개 너무 멋지다.
반, 10시 사이에 도착을 해야 되니까 늦어도 8시 반에는 출발을 해야 제 시간에 도착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한적한 도로만 다니다가 주말에 이제 올라가면 적응이 안 돼요.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근데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또 금방 또 적응되고. 근데 또 여기서 살기에는 또 답답할 것 같아요. 인프라가 시내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금 물론 여기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살려면 쉽지는 않겠죠. 이게 다 영상이 담길진 모르겠는데 지금 하늘도 굉장히 이뻐요. 멋있고 구름도 많고 약간 어두컴컴하면서 앞에 차도 없고 뻥 뚫려 있어서 그나마 이렇게 제가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말도 하면서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달리다 보면 잠시나마 업무를 잊고 또 이렇게 하루를 또 보내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배우자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아픈데 아이도 케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같이 못 해주니까 아마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누가 이제 주변에서 부모님들이 봐줄 수 있는 가까이에 없다 보니까 그런 게 다 힘들죠. 저는 뭐 우리 집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사 하실 시간 하신 분들도 계시겠구나. 보통 일요일 저녁 같은 경우는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쉬면서 또 혼자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 영상 보시면서 밥 친구 이런 거 하면은 좋은데 요즘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저도 가끔 이제 혼자 밥 먹으러 가면 혼자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이어폰 끼고 영상 보시면서 이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제 밥 친구라고 하는데, 비가 또 오네. 와, 근데 진짜 영상 보시면 엄청 멋있지 않아요, 앞에? 근데 이게 지금 비가 오고 또 깨끗하게 잘 나와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회의를 갔다 오면 지금 갈 때 거의 70km, 지금 또 이제 돌아오는 길이 70km, 그럼 140km. 자, 하루 140km 하고 또 내일 왔다 갔다 하고 모레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거기서 뭐 숙소를 잡아서 자도 되는데, 그러면 또 다른 쪽 일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서울에서 내려오시는 상무님은 원래 저녁도 같이 하고 하면 좋은데, 제가 지금 또 자료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오늘 도착하셔서 숙소는 제가 이제 알려드렸는데 또 혼자 식사하셔야 될 것 같아서, 물론 저는 가서 먹으면 좋은데 주문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주문하는 시간도,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은 없어요. 지금 어쩔 수 없는 환경이니까. 그 보통 지자체 아니면은 뭐 공공기관 이런 쪽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경험 다 하실 건데, 감리단이 있어요. 그래서 감리단한테 이제 준공검사 이런 뭐 검사, 이제 완료 검사 이런 거를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저는 준비하고 있는 게 지금 기성검사인데, 이 기성검사가 뭐냐면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어요. 근데 다른 쪽하고 계약이 묶여 있다 보니까 여기는 끝났고 다른 쪽은 아직 남았고, 그래서 여기를 기성으로 먼저 끝내고 나중에 준공할 때는 여기 기성이 완료가 됐으니까 그쪽이 끝나면 여기도 자동적으로 끝나는 방식으로 지금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감리도 여기에 묶여 있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빨리 끝내고 또 다른 쪽에 투입되시는 게 더 좋다고 판단이 되시는 거죠. 왜냐면은 그만큼의 비용을 받고 감리를 진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풀상주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풀상주 비용이 있고 뭐 반상주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 비용에 따라서 어쨌든 잠시만요, 전화가 오네요. 왜? 그래? 그러면 그거 누르는 거 있지 않아? 그 가운데 그거 젓가락으로 콕 찌르면 돼. 뭘로? 이모는 갔어? 그래. 뭐 했어? 그랬어? 힘들었어?
끝이야. 44km가 남았습니다. 근데 저도 여기 다니면서 기름값도 엄청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연비도 뭐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T맵이라든지 이런 뭐 타임라인이 이동 거리를 보니까 한 달 평균 이동 거리가 6,700km였나? 약 한 7,000km가 되는 것 같아요. 한 달 평균. 그럼 1년으로 따지면 약 한 7만 다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평균 6개월치 타임라인하고 T맵 이거를 우연찮게 저도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보다 보니까 갑자기 그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내가 이렇게 많이 다녔나? 라고 싶을 정도로 키로수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차량도 회사 법인 차량인데 제가 알기로는 뭐 3년에 몇만 킬로 이런 계약이 있을 것 같은데 벌써 지금 주행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있어서 어쩔 수 없죠. 뭐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업무하면서 다니는데 나중에는 뭐 차량을 바꾸던지 아니면은 뭐 계약 기간이 되면은 뭐라 해야 되지? 그게 비용이 뭐 키로당 몇백 원씩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반납하고 재계약을 하는 건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서 어쨌든 뭐 이게 키로수는 계속 늘고 있다는 거, 그 외에 저한테는 뭐 중요한 건 아니죠. 지난번에 제가 여기 순창에서 술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주까지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와 진짜 너무하더라고. 가격을 자동으로 올려주는데 15,000원씩 계속 올라요. 근데 처음에 디폴트로 잡혔던 금액이 68,000원이었나? 전주 우화동까지. 순창 장어스토리라고 거기서 단장님하고 먹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계속 15,000원씩 오르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아예 안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예 요청을 안 했어. 어느 정도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알람이 띠딩 울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재요청하라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안 하고 장어집에다 얘기를 했죠. 좀 대리운전을 좀 불러줄 수 있냐. 아유 널렸대요. 연락할 때가 너무 많대. 그래가지고 바로 불러주더라고.
7만 원에 왔어요. 근데 그 정도 할 것 같아요. 싼 건가? 70km 정도니까는 7만 원이면 실제로 시간은 한 45분, 5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막 기름은 쭉쭉 달더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카카오 대리 진짜 티맵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카카오 대리만 계속 불렀는데 나중에는 11만원까지인가 올라갔나. 그러면 차라리 안 가죠. 11만원이면은 너무하네. 그랬더니 그 대리운전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어쨌든 거기 이제 그쪽에 뭐 현지 업체겠죠. 물론 카카오도 다 그렇대요. 근데 그분이 카카오도 하시고 티맵도 하시고 티 대리운전 그 다음에 동네 하시는데 동네가 제일 잘 잡힌대요. 그냥 가게에다가 명함 뿌려놓으면 연락이 그렇게 많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이 지역에 그 통합 버스가 운행을 한대요. 5,000원에 뭐 어디까지. 그러면은 콜을 잡으면 뭐 한 30분 걸린다고 해놓고 그 이제 뭐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끼리 타는 뭐 마을버스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거리에 따라서 뭐 3,000원, 5,000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타고 나오신대요. 나오다가 콜 잡히면은 그쪽에서 또 근데 대부분 그걸 타고 다니세요. 전기자전거 아니면 그 뭐지? 동그란 바퀴 달려가지고 서서 이렇게 타시는 거 있는데 근데 그건 좀 위험해 보이는데 속도가 엄청 빠르시더라고. 튜닝을 하셨다고 하는데 근데 너무 위험해 보여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했더니 그러면 경쟁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특히 지방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탈 수 있고 용량이 크고 이런 걸 찾다 보니까 전기자전거 이런 거보다는 그거를 튜닝을 해서 배터리를 하나 더 달아가지고 250km를 타신대요. 그래서 와, 엄청 오래 타시는구나 했는데 근데 그분 말로는 실제로는 한 150km밖에 못 한대요. 150km, 120km. 근데 그것도 금방 쓴다고 하시더라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금방 다 소진돼가지고. 차들이 갑자기 많아졌네. 달려서 맨 앞으로. 그래도 생각보다 여기도 투잡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방 쪽이. 제가 나중에 그 호텔 쪽, 그 한옥마을 쪽도 한번 싹 돌아다니면서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로컬 식당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현지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다니는 식당들이 있는데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1인당 12,000원에 한정식 집인데 뭐 제육볶음, 김치찌개부터 해서 고등어구이, 반찬은 한 12가지 되나? 그런 집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 완산경찰서 뒤편에 그 남부시장 가기 전이거든요. 그리고 또 남부시장에는 제가 또 좋아하는 순댓국집이 있어가지고 그 조점내 피순대 이런데 말고 옛날 피순대도 맛있긴 한데 그 엄마손 순댓국이라고, 엄마손 해장국인가 엄마손 순댓국인가, 거기를 혼자 자주 가요. 가서 이제 소주 한 병 먹고 싶을 때 걸어서 한 10분 그거 먹고 오면서 커피 한 잔 사들고
이제 거기가 이제 전주 초코파이라고 되게 유명한 곳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풍년제가 본점도 거기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초코파이 같은 것도 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당 떨어질 때라든지.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올라갈 때마다 제가 평일날 없어서 저희 배우자랑 아기를 주변에서 많이 챙겨줘요. 엄마들이 또 반찬 하면은 더 해서 주고 너무 감사하죠. 또 아이로 인해서 또 알게 되신 부모님들 엄청 잘 챙겨주셔서 그 집도 다 아이들이 있고 하니까 어른들도 초코파이 먹으면 맛있으니까 많이 챙겨 드리려고 하죠. 근데 이제 받는 거에 비해서 해주는 거는 진짜 얼마 안 되기는 하죠.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사람들은 많고, 근데 물론 진짜 저도 사람한테 많이 뒤었지만 뒤통수 치고 사람 접근해서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옛날에 누가 그랬는데 TV에서 이제 이유 없이 소고기 사주는 사람 없다, 말 그대로 이유 없이 뭐 밥 사주는 사람 없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진짜 도둑놈 새끼들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조심하시고요. 저도 많이 당해봤어요. 지금은 진짜 일하면서 만난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로 인해서 만난 사람들, 정말 좋은 사람들 많아서 저는 그분들하고 가족들만 챙기면서 개인적으로 쓰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근데 실제로 좀 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알았다면 술 먹고 이런 시간을 아껴서라도 가족들하고 더 하고 자기 개발하고 이러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물론 그게 회사 다니면서 쉽지는 않죠. 회사 다니면서는 진짜 선후배들 신경 써야 되고, 특히 선배들, 진짜 양아치 같은 선배들도 많았고, 할 말이 진짜 많은데 하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고, 물론 좋아하는 선배들도 있긴 해요. 그리고 가끔 연락하는 선배들 몇 명 있고, 가끔 보시는 분들도 있고, 보시면서 이제 선배들끼리 보면서 제 생각이 나면 전화가 오세요. 보고 싶다고 하면 언제 보냐고. 이제 저도 보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 보고,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제가 이제 이렇게 장기 출장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평일날은 거의 시간이 없다 보니까 벌써 안 본 지 3년이 넘었죠. 코로나랑 장기 출장 겹치면서 3년. 근데 옛날에 어른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서 멀어지면은 마음도 멀어지는 거고, 그런데도 가끔 안부 인사 전화하는 사람들 몇 명은 있어요. 생각나서 그냥 전화했다. 근데 저도 어느 순간 그게 좋더라고요. 자주 못 보더라도 그냥 문득 전화해서 그런 생각난 김에 전화했다.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뭐하냐. 근데 이게 되게 막 나쁘끄럽고 막 이럴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를 만약에 보시면서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면 뭐 단 10초를 통화하더라도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다. 뭐 잘 지내냐, 언제 한번 보자, 그렇게라도 하시면 뭔가 뿌듯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인연이 이어지는 거고, 그 대사 중에도 머리로 하는 거는 인프라고 가슴으로 하는 거는 인맥이래요. 근데 진짜 맞는 말 같아. 그래가지고 영화든 드라마든 작가님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 맞는 말이잖아. 엄청 화나네. 그래서 지금 뭐
저녁 드시면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 영상이 올라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용량이 꽤 나올 것 같아요. 고화질로 찍고 있고, 지금 시간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이것저것 하면은 화요일쯤 영상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여기 와서 이거 찍으면서 지금 막 생각나는 건데, 의외로 혼자 일하러 내려오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여기서 만난 분 중에. 다른 회사, 그러니까 저랑 업무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감리단이 같이 관리를 하다 보니 종종 이제 통합회의 같은 걸 하면 저랑 전혀 관여 없고 그냥 얼굴만 보고 인사를 하는데, 근데 혼자 내려와 계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처럼. 근데 그분들도 참 외로움을 많이 타는데, 피곤하다 보니까 누구를 밖에서 만나지도 못하고, 저도 가끔 피곤하면은 그냥 음식 주문해가지고 소주 한 병 주문해가지고 그냥 다 먹던 못 먹던 그냥 먹다가 대충 씻고 그냥 자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너무 늦어버리니까. 다들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 날은 좀 일찍 올라가요. 제가 다음번에 그 KTX로 왔다 갔다 하는 영상도 지금 찍으려고 하는데, 근데 문제가 지금 아마 보셔도 금요일날 올라가는 KTX가 거의 좌석이 없어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취소되는 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엄청 오래 전 걸로, 그러니까 엄청 오래 전에 예약을 하거나, 또는 오후 2시 전에 표를 예매해서 올라가거나. 근데 저는 원래 기존부터 2시 19분 차를 타고 올라갔어요. 왜냐면은 너무 오후 4시 거를 탔더니 항상 그때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다들 오후 4시 넘어서 5시, 저 그때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열차 안에서 택시를 타고 올라가는데 거의 앉아있질 못했어요, 전화 받느라고. 그래서 몇 번을 테스트를 해봤죠. 2시 거 타보고, 그 다음에 3시 거를 탔는데 3시 건 타면 안 돼요. 그래서 서대전을 지나서 가기 때문에 시간이 1시간 더 걸려요, 광명으로 간다고 치면은. 그래서 2시 19분 거 아니면 4시 20분 차였나? 무조건 그걸 타야 돼요. 근데 4시 20분 차는 도저히 진짜 전화 받다가 다 끝나서 그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2시 19분 차를 타고 올라가서 딱 도착하면 얼추 딱 맞더라고요. 물론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서 이제 노트북 펼쳐놓고 세팅 준비해놓고 모니터 연결해놓고 딱 그러면은 그때가 한 4시 반, 5시? 그럼 그때부터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이동하는 시간에 전화가 오면은 뭐 30분 있다가 전화 드린다고 해서, 그 보통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날 업무를 다 받아서 저는 쌓이지 않게끔 월요일 전에 다 미리 처리해서 다 메일로 보내놔요. 안 그러면 월요일날 또 내려갈 때 와 진짜 환장합니다. 너무 힘들죠. 그래가지고 1월 같은 날 TV 좀 덜 보고 조금 덜 쉬고 그렇게 이제 보통 보내요. 와, 또 전주 오니까 또 비가 이제 18km 정도 남았는데 비가 또 엄청 오네요. 그리고 이제 전주 출장이라든지 뭐 연인끼리 여행이라든지 혼자서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그러면은
답변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숙소도 굉장히 신축이고 리모델링 되고 저렴한데 먹을 곳 많고 다니기 편하고 이런 곳들이 많아요. 굳이 한옥마을, 저도 한옥마을은 이제 호텔을 쓰고 있지만 저는 이제 코시 모텔이라고 거기 거의 써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비싸요. 할인을 받지 않으면은. 근데 그런 게 아니고 한옥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을 다닌다 그러면 무조건 저는 아중리 쪽을 추천드릴게요. 구아중리. 거기가 지금 완전 신축도 생겼지만 리모델링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야놀자 여기 어때 그 가격을 비교해 보시면 야놀자랑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야놀자에 65,000원짜리 방을 예약을 했어. 좋아요. 좋은 방이에요. 근데 평일날 월화수목은 65,000원씩인데 주말에는 8만원이야. 근데 여기 어땐가를 했는데 여기 어때는 가격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평일날은 야놀자에서 평일인데 그냥 좋은 방인데 뭐 55,000원이었어. 와, 근데 여기 어때에서는 또 4만원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딱 숙소 들어가서 한번 찾아봤다가 찾아보지 말걸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룻밤에 뭐 10,000원, 20,000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은 차라리 그 돈이면 식사도 같이 처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중리에는 뷔페를 주시는, 그러니까 조식으로 뷔페를 주는 것도 있어요. 방도 뭐 그렇게 좋다고 그래야 되나? 그냥 괜찮아요. 스타일러도 있고, 저는 스타일러를 꼭 찾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쓰다가 안 쓰게 되면 굉장히 찝찝해요. 뽀송뽀송한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는 보통 방을 예약할 때 무조건 첫 번째 보는 게 그거죠. 스타일러. 여행 다니시는 분이나 출장 다니시는 분들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는 스타일러 있는 방이라고 해서 예약을 한 적도 있었어요. 다른 쪽에서 묵을 때. 그래가지고 비용을 더 주고 예약을 했는데 스타일러 없는 방이야. 그래가지고 뭐지?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스타일러 있는 방이 다 나갔대요. 근데 나는 그걸로 예약을 했는데 뭐하냐,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예약할 때는 10,000원 더 주고 했는데 5,000원을 주겠대요. 그래서 됐다고, 그냥 나갈 테니까 환불을 해달라고 했더니 또 그건 안 된대. 그래가지고 이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이제 얘기를 했죠.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나는 이것 때문에 여기를 예약을 한 거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냥 10,000원을 줄 테니까 있어주면 안 되냐고 해가지고, 근데 기분이 나빠가지고 바로 옆에 또 제가 봐준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로 갔어요. 근데 옮기길 잘했지. 가격은 더 저렴했어요. 근데 스타일러도 있고, 일단 첫 번째 마음에 드는 거, TV가 70인치였나 75인치였나 딱 침대에서 씻고 나와가지고 맥주 한잔 먹으면서 그 TV를 잠깐, 뭐 저는 이제 많이 안 봐요, 피곤하니까. 근데 그 잠깐 보는데도 쾌적하더라고, 그런 환경들이. 그리고 깨끗하고 담배 냄새 안 나고. 저도 흡연자예요. 그런데 저는 연초를 안 펴요. 저는 그거 에임이라고 그 KT&G 거를 이제 피고 있는데 냄새도 안 나고 나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기계가 너무 비싸요. 할인 받아서 79,000원인가 주고 샀는데 정가에 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는 뭐 직영점인가 거기서는 55,000원씩에 팔았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굳이 제가 이걸 지금 쓴 지 한 5개월 됐는데 굳이 하나 더 살 필요가 없어요. 이 하나만으로도 급속 충전이 돼요. 충전도 빠르고 완충하고 나서 한 15개?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안 좋은 게 많이 피더라고요. 담배값도 4,800원인데 근데 유일한 낙이에요 지금은. 핑계지만 이동하면서 맛있는 커피 먹거나 담배 피거나 운전만 하거나 또 회의하고 적은 것도 보고 적은 거 보면서 빠뜨린 거 없나 내일 업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오늘 만약에 안 왔다고 하면은 내일 아주 큰일이 났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장님이 경기도 일산 분이신데 그분도 지금 순창에 내려와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리 검토를 받은 거죠. 그거를 다 출력을 해서. 근데 처음 보는 문서, 애초에 얘기도 못 들었던 문서들이 있어서 그게 저도 약간 이런 게 있었냐 서로 얘기하다가 근데 또 빠지면 안 되는 자료라고 해가지고 알겠다고. 그래서 근처 PC방 가서 하려고 했는데 장수를 따져보니까 장수도 많지만 모니터가 한 개로는 안 될 정도로 좌우로 넘어가야 돼서 많아요. 들어가는 항목들이 A부터 XC 정도? 용량도 크지만 그래서 상무님이 서울에서 내려오셨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편한 대로 하라고 하셔가지고 사무실에서는 편하게 해야죠. 사무실에서는 모니터 2대 32인치랑 27인치로 같이 그걸로 하다 보니까 저희는 또 브이룩업을 좀 많이 쓰는 편이라 그렇게 안 보이면 굉장히 답답하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럼 차라리 이동 시간을 빼더라도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업무하는 데 있어서 이득일 수도 있죠. 우리는 빨리 해서 정확하게 빨리 해서 넘기는 게 가장 베스트 하니까. 저도 이렇게 엑셀을 많이 할 줄은 몰랐어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누군가 대신 사무실에서 해주면 저도 굉장히 편리한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해야죠.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저만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제 딱 보니까는 가로등도 켜지고 껌껌하네요. 몇 킬로? 이제 6km 정도 남았네요. 아침에 또 일어나서 가려면 가자마자 일할 준비 해놓고 음식 시켜놓고 일하고 나서 일하면서 음식 오면 먹고 또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일복이 터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관련된 회사였는데
골드 파트너였어요. 거기서 이제 그 당시에 익스체인지 서버, 쉐어포인트 서버, 그때 이제 LCS라고 하는데 라이브 커뮤니케이터, 그런 지금 이제 스카이프랑 합병을 했는데 그런 이제 메신저 서버 진짜 많이 했네. 그래서 한때 쉐어포인트 서버 MVP까지 후보에 올라갔다가 그분이 되셨어요. 땡땡 전선에 다니시는 그분이 이제 MVP가 되셔가지고 활동을 하시고, 제 사수는 그 당시에 사수는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직을 했어요. 지금도 재직하고 계시고, 지금 12년차 13년차 되셨을라나. 그때 저는 다른 대기업으로 이직을 했었죠. 그분은 술 담배를 안 하세요. 그래서 가끔 연락하면 만나면 이제 빕스 가서 밥 먹거나 아웃백 가서 밥 먹거나, 저희는 이제 그렇게,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이제 후식도 다 있어서 그 자리에서 점심이든 저녁이든 먹고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고 그러면은 한 2시간? 근데 이제 저희는 평일날 만나다 보니까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그렇게 먹지, 주말 같은 경우는 대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는 그렇게 먹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에는 거의 못 만나죠. 저도 그랬고. 평일날 만나면은 맨날 이제 스파게티집, 빵집, 스테이크집 이런 데에서 주로 만났었는데, 요즘에는 연락을 못 해봐서, 연락 못 해본 지가 벌써 한 1년 반 된 것 같아요. 전주 출장 오면서 못 했으니까 보고 싶기도 하네. 일단 전화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늦었네요. 8시 13분이면은 일요일이라서 아마 쉬고 계실 건데, 예전에 마지막으로 본 게 마이크로소프트 광화문에 제가 근처에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주말이었는데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했더니 사무실이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광화문 거기 마이크로소프트 사무실 가가지고 같이, 사람이 없어가지고 주변에 사무실에서 앉아가지고 구경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거기 접견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같이 이제 차 한잔 마시고 그랬었죠. 전경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당시, 그때가 2021년도? 그래가지고 애저 쪽으로, 그러니까 애저라는 게 AWS 가상화 서버 이제 그런 쪽인데, 제가 이제 옛날에 그런 쪽도 했었고, 저는 이제 서버 쪽도 어느 정도 해봤고 하다 보니까 추천서를 써줄 테니까 이제 한번 옮겨보는 게 어떠냐, 내부 추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다른 분이 가셨어요. 저랑 같이 있던 회사에 그분도 내부 추천을 받으신 거예요. 저보다 선배님이셨는데, 이제 그분은 입사를 하시고 저는 계속 다니다가 이제 다른 쪽으로 옮기게 됐죠. 근데 저는 이제는, 예전에는 회사 간판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 사람 좋은 곳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선후배들 좋고 서로 뒤통수 안 치고 같이 도와줄 수 있고 되게 아름다운 얘기죠. 근데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퇴사율이 거의 없어요. 사람만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회사 사람들하고 일을 해보면 밝아요. 불평 불만 없고
진짜 불평불만 많은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일을 하고 싶지가 않아. 매사가 불만이야. 아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같이 으쌰으쌰해서 하려고 하질 않아. 그렇다고 해서 자기네 회사가 맡은 업무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다 알아요. 발주처도 다 알고. 그럼 그런 업체들은 나중에 이제 다른 입찰하는 데 있어서 좋지는 않죠. 평가 그런 항목들이 있으니까. 거의 다 와가네요. 생각보다 빨리 왔나? 이게 사람은 참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과 그 생각이 건강한 사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나보면 항상 밝아요. 그러면은 저도 같이 밝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매사에 짜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자전거? 깜짝이야. 하여튼 저는 다 왔습니다. 또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올릴게요. 계속 꾸준히. 그래가지고 구독하고 좋아요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